겉에만 계속 쌓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어떻겠어요? 와장창 다 무너져요. 아이들이 본인이 속빈 강정을 아는 순간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등 수학 공부법의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랑 교과 선호도를 조사하다 보면 예상하신 대로 수학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 이유는 엄청 간단한데요. 지겹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겹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연산학습이 원인이고요. 또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는 분명 어느 한 곳에 결손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흥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어느 부분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초등수학 공부법의 핵심을 찾아가는 가장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 시작점을 찾았으니까 초등수학 공부법의 핵심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학자 브루너는 이렇게 길다란 기둥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지식의 구조, 다시 말해서 핵심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이 똑같은 핵심 개념을 발달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험이 이런 방법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브루너는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지식의 구조, 즉 핵심 개념을 깨우칠 때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지는 경험의 크기와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이만큼 똑같은 내용을 확장해서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생겼나요? 네, 마치 달팽이의 껍데기처럼 생겼죠. 이것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수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덧셈을 생각해 볼게요. 덧셈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맨 처음에 9가지의 수 중에서 자연수의 덧셈을 배워요. 그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덧셈이지만 이런 수의 범위가 확장된 덧셈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연수를 넘어서 소수나 분수의 덧셈을 배우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유리수나 또는 무리수의 사칙 연산을 배우기도 해요. 지식의 구조, 즉 핵심 개념은 똑같은데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계열성을 가지면서 확장되어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나선형 교육과정.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수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은 위계적이고 누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결손이 되면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속빈 강정처럼 이 속은 비어 있는데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겉에만 계속 쌓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어떻겠어요? 와장창 다 무너져요. 아이들이 본인이 속빈 강정을 아는 순간 바로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영연상 관계잖아요. 그리고 덧셈은 동수누가의 과정을 거쳐서 곱셈이 되고 뺄셈은 동수누감의 과정을 거쳐서 나눗셈이 되는데 이 모든 사칙연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바로 개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부분에 결손이 생기면 다음 단계 학습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브루너가 말한 이 일련의 학습 단계는 인지 발달과 가장 크게 연관이 있다고 봤는데요. 아이들이 본인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등수학 공부법의 핵심은 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활용한 완전학습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선형 교육과정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연히 앞선 단계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활용한 완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은 채워서 완전학습은 지향하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은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저희 아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아이가 몇 년 전에 곱셈국어를 한창 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인지 능력은 정상인데 7단과 8단을 너무 못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7단, 8단 진짜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못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럼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몇 달의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7, 8단을 완벽히 마스터를 한 뒤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걸 또 다 떼고 난 뒤에 나눗셈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이건 아이들마다 케바케니까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7, 8단을 너무 헷갈려 하지만 이때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즉 단계를 높여도 7, 8단 계속 나오거든요. 7, 8단을 진리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1단계에서 1단계 플러스로 올려도 충분히 연습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좀 부족하지만 좀 칭찬해주면서 너 수준 올랐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8 곱하기 9가 뭐 70인지 74인지 너무 헷갈린다 하더라도 18 곱하기 9가 또 나오면 그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이의 사기를 높여주는 게 우선이죠. 야, 너 지금 몇 개월째인데 아직 7단이랑 8단을 그렇게 헷갈려하면 어떡해? 라는 말이 욕까지 나오더라도 좀 꾹 누르고 너 꽤 곱셈고구 실력 늘었어. 자릿수를 높여보자 하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례가 나선형 교육과정을 활용한 완전학습이에요. 이건 수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용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건 꼭 지향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지적 호기심을 떨어뜨리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연습, 그리고 공식 암기,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덧셈의 원리, 그리고 곱셈의 원리, 이런 원리와 개념을 충분히 익혔다면 조금의 헷갈리거나 조금의 계산 실수, 이런 것들은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예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학을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전후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들 단계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사기도 같이 올려주고, 그러면서 수준은 조금 오른 듯 하지만 똑같은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아이들 수학 공부법의 핵심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이어서 수포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도 알려드릴 거고요. 효과적으로 연상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